네, 2주차 2강 주요 실험장비 사용법 실습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디지털 멀티미터를까지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즉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번에는 사용을 해가지고 디지털 멀티미터에서 교류와 또는 AC와 DC로 놓고 측정을 했을 때 이것이 나오는 gat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실험으로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2강 1강 때 했던 조건은 동일합니다. 대신 오실로스코프도 보고 디지털 멀티미터도 같이 보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지금 2강은. 그래서 DC 커플링으로 이제 놓고 보는 거죠. 오실로스코프에서는. 그래서 전체 파형을 다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디지털 멀티미터로 교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준 신호는 진폭이 10V예요. 그래서 최대값 10V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랬을 경우 사인 웨이브일 경우에는 시료값은 교류를 선택하면 H로 선택하면은 시료값으로 나오죠. 디지털 멀티미터는. 그래서 얘는 디지털 사인 웨이브일 때는 얘는 루트 2의 VM 값이 나와지는 것이 시료값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징을 했을 경우, 즉 VM이 1V였을 경우에는 얘는 0.707이 나와지는 것이, 이 정도 소수 세자리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최대값이 지금 10V죠. 이게 10V 줬단 말이야. 여기도 지금 채널 A 보면은 칸당 5V, 그래서 10V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0V니까 1V가 이거였으니까 여기 곱하기 10 해주면은 7.07, 약 7.07V가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번 강의 주 안점은 DMM을 교류로 선택하느냐 직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디지털 멀티미터는 무엇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짓자라는 겁니다. 오실로스코프는 DC로 놓으면 전체 파형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로 놓으면 직류 성분을 제거하고, 즉 뺀 상태에서의 교류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번엔 직류로 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를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1강에서 했었던, 1강 마지막 편에 했었던 거하고 동일한 실험이 되겠어요. 디지털 멀티미터를 직류로 선택을 하면, 디지털 멀티미터를 직류로 선택하면 어떤 것이 나와진다고요? 네, 평균값이 나와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DMM의 직류 선택으로 정연파의 평균값이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직류로 선택했기 때문에 평균 값이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인 웨이브의 평균값은 요 면적과 위에 있는 면적과 밑에 있는 면적이 서로 같죠. 동일하고 부호가 반대니까 이러한 정연파의 평균값은 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얘는 이 정도의 오차는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 툴은 학생용으로 내가 지금 받아 놓은 겁니다. 그거 갖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시뮬레이션 툴까지 다 구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용 평가판을 받아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거의 0V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차를 존재한다라는 거는 감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연파에 대한 시료값을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터로, 그리고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는 삼각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삼각파. 설정은 여기 오실로스코프 설정은 동일합니다. 여기는 DC로 놓고서 다 보는 것이에요, 지금. 그랬을 경우 디지털 멀티미터를 AC, 즉 교류 놓고 선택을 했더니 이 교류로 선택했을 때 시료값은 대략 5.935V 정도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이 풀이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실험 73회 직류 전압과 교류 전압의 실험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 요 식 푸는 거 상업하는 사실 연습 문제에 있는 건데 요거 과제로 낼런지 아니면 내가 풀런지는 그거 한번 시간을 한번 보고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멀티미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거는 디지털 멀티미터로 교류를 선택하면 무슨 값을 측정한다? 그렇지, 시료값이 측정한다라는 거 지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료값이 나와진 거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는 거예요. 이 계측기, 이 시뮬레이션 툴에 오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도 오차가 있지요. 어느 것이나 오차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차를 우리가 좀 감안을 하자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자, 이제 교류를 선택 말고 직류를 한번 또 선택을 해봤습니다. 직류를 선택했더니 얘는 뭐가 나옵니까? 이 위에 있는 면적과 밑에 있는 면적이 같이 한 주기 동안에 그러므로 그때의 평균값은 몇이 된다?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0볼트인데 0.16볼트라는 얘기예요. 얘는 0.016볼트 8 자리 올림하면 0.017볼트라는 얘기인 거네. 그쵸? 밀리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밀한 게 아니라 지금 학생용 평가판으로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오차가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평균값은 0볼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로 AC냐 아니면 DC냐, 교류냐 직류냐에 따라서 교류는 시료값, 그리고 직류면은 평균값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구형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파이었을 경우에는 교류를 선택했을 때 그때의 시료값은 이건 정확하게 나왔어요. 10V 최대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형파였을 때의 RMS 시료값은 최대값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칸당 5V니까 10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V가 지금 나와진 거예요. 그래서 DMM 설정에서 교류를 선택했더니 시료값이 나왔는데 그 시료값은 구형파일 때는 시료값과 최대값이 같다. 이 수식 풀 유도하는 과정을 다음 주에 하겠다고요. 3장에. 그래서 3장 수업을 잘 들어야 합니다. 3장 수업도.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는 것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V가 된다라는 겁니다. 시료값으로 이제 얘는 알려준다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제 직류로 했을 때는 뭐가 된다? 직류로 선택하면은 디지털 멀티미터를 0V, 즉 평균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평균값이 0V잖아, 그렇죠? 위에 있는 면적과 밑에 있는 면적이 같잖아. 한 주기 동안 위에 있는 면적과 밑에 있는 면적이 같으니까 부호는 반대고, 그래서 0V다라는 얘기죠. 얘도 이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 것이야. 그렇지만 거의 0V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디지털 멀티미터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요. 이제는 이건 또 여백이야. 여백이야. 이거 출력할 사람 출력하지 마세요. 종이 아깝잖아. 그리고 이거 지금 칼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집에서 출력하면은 칼라 잉크가 많이 소모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PDF 그냥 모니터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좀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자, 이제는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 사용법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는 뭘 더 볼 거냐면은 이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옵셋 주는 것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옵셋을 지금 여기 최대값을 갖다가 앰플리튜드 최대값 피크치를 5V로 줬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동일하게 5V를 한번 옵셋을 줘봤습니다. 원래 이 옵셋이 없으면은 정연파 이 신호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은 요런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요거를 밑으로 내린 요 빨간 거로 그린 그림을 밑으로 내린 그림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옵셋이 없으면은. 근데 지금 옵셋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사인티를
원래 VT가 이렇게 쓴다면 식을 최대값이 5니까 5 사인 주파수는 임의 지금 1kHz 쓰니까 정확하게 쓰면 2파이 곱하기 1000t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1000t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 주파수가 1000Hz다 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최대값이 5V다, 진폭이 5V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요 신호가 이제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지,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지,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지. 나온 거에다가 뭘 한 거야? 옵셋에서 5V 더한 거야. 지금 5V 더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5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5 더하기 이거니까 5V, 여기 한 칸당 5V니까 요거를 더해준 거야. 이 파형에다가. 그러니까 이 파형이 위로 올라가진 것이지. 0 더하기 여기 점 사인 웨이브에 0이 여기 있으면은 0 더하기 5는 몇이야? 5지. 그리고 요 값들 전체를 갖다가 다 올려주면은 이 위로 이렇게 해서 나타났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옵셋이라는 것은 키를, 1강 때 얘기한 것처럼 사람 키를 갖다가 올린 거, 또는 내려도 돼요. 마이너스 옵셋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옵셋을 올렸다라고 하면은 키를 키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호를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발생을 시켰더니 오실로스코프로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파형이 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뜬 파형을 어떻게 봤냐 하면은 DC 커플링, 입력 결합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입력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입력 결합을 DC 커플링으로 DC로 했다라는 겁니다. DC로 하니까 직류 성분, 즉 옵셋으로 설정한 요거에다가 교류 신호 요거를 같이 합한 파형이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좀 다음 페이지에는 H로도 한번 설정했을 때 이 파형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옵셋에서 5V 줬고 DC 커플링으로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 디지털 멀티미터는 이렇게 교류 버튼으로 선택을 했네. 교류 선택하면 뭐가 나오는 거라고? 시료값이 나와지는 거죠, 시료값. 그러므로 시료값으로 얘가 표현된 거야, 사실은. 근데 요것도 오차가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러한 내용은 우리 교재 3장에서 다루는 직류결합과 교류결합의 측정에서도 요 내용이 있어요. 정밀한, 측정기를 써야 된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툴 또는 정밀한 기계를 써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 교재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나도 지금 요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래서 이 값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얘는 5에다가 루트 2를 갖다가 나눠준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더라고. 사실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거든. 얘는 지금 그냥 무대포로 이거 학생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내가 크랙을 낀 것을 받은 건지도 몰라요. 나도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내가 대학원 다닐 때는 이런 시뮬레이션 툴은 없었고 나중에 이제 어떤 후배한테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는 어디 가다 하면 안 됩니다. 네, 걸립니다. 걸릴 것 같아, 잘못하면. 그러면 이제 아니지, 평가판이니까 모르겠어. 어쨌든 승량. 자, 어쨌든 요거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에 해볼게요. 다음 주에 이거는 꼭 해보겠습니다. 요 신호, 이렇게 지금 이 녹색으로 그린 신호에 대한 시료값은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루트 2분의 5로 해서 계산을 하면 3.535 정도가 나와져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시료값이 이렇게 나와진 것인데, 지금 이 파형은 옵셋에서 5V를 준 것이란 말이야. 즉 VT라는 이 신호가 5 사인 2파이의 1000t로 표현되는 이 신호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진 거야? 5가 더해진 신호다라는 얘기야, VT가. 그래서 시료값이라는 것은 V의 RMS는 루트, 민, 스퀘어, 0부터 민이라는 얘기는 평균 의미예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VT의 제곱에 VT의 DT 이렇게만 떠주면 이게 평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로 씌운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제곱을 해주면은 루트 민 스퀘어의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요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이 값이 사실은 나와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의 키는 뭐냐 하면은 디지털 멀티미터로 교류를 선택하면은 얘는 실효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정밀한 측정 기계일 경우에는 얘는 6점 몇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아까 한번 계산을 해봤었던 거거든. 어떻게 몇 볼트 정도 나오는가를. 어쨌든 얘는 실효값 나와진 거예요. 그래서 정밀한 시뮬레이션 툴 사용하라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자, 교류 선택했던 거 봤고요. 그 다음에 DC 옵셋은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오실로스코프를 AC 커플링으로 봤어요. 아까 내 DC 커플링이었을 때는 파형이 어떻게 나타났어? 이 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났었지? 이렇게. 여기 GND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었잖아.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나왔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 DC일 때는 근데 AC일 때는 어떻게 했어? 그 직류 성분에 해당되는 이 DC 옵셋으로 5V 주는 이 성분이 제거된 거야. 즉 빼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갔던 이 파형의 이 신호에서 5V를 빼주니까 밑으로 이렇게 나아진 것이지. 즉, 이 직류 성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즉 직류 성분을 제거한 교류 성분만 우리한테 오실로스코프는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AC 커플링으로 놓고 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실험들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좀 고차원의 수준의 그 얘기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서 분류를 머릿속에 딱 분류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멀티미터 이러한 사인 웨이브를 교류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호는 실효값이 측정된다 해가지고 얘는 아까처럼 그냥 요거만 보면은 루트 2분의 5 해가지고 요거 나와진 것이죠. 사실은 얘는 이 결과를 볼 때 아까의 이 3.535하고 동일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은 지금 딸랑 5 사인 2파이 FT 할 때 F가 1000Hz니까 이렇게 1000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신호를 만들 때 공업수학 때 우리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VT는 이런 신호인 이것에 대한 실효값을 구해준 거다라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실효값을 구한 거다라는 얘기야. 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얘도 아닌 것이지. 왜? 옵셋에 5V 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거에 대한 실효값을 갖다가 여기다 표현해 준 거야. 사실은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교류, 어쨌든 디지털 멀티미터는 교류 선택하면 실효값이 나와, 실효값을 측정한다라는 거, 이게 키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AC 커플링을 선택해요. 옵셋된 직류값은 빠진 교류 파형이 나와진다. 빠진 이 교류값만 나와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지털 멀티미터의 교류 버튼을 선택해서 정연파의 실효값이 측정된다. 오차가 있는 것이다. 라고는 내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DC 커플링을 했습니다. DC 커플링. 이거는 지금 아까의 한 거하고는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은, 아이고. 요거, 5V DC 커플링. 뭔가 차이가 있을 텐데. DC 커플링. 이번에는 이거 교류 선택을 했는데, 이제 직류를 선택했어. 그러면 DC로 선택하니까 이제 위 옵셋이 들어가 있는 파형이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이렇게 나와진 거에다가 직류로 선택했어. 직류로 선택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나와죠? 요거하고 요 밑에가 서로 같이, 크기가 같이, 요 면적이 같잖아요, 요 면적이. 그 평균 내면 여기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딱 요렇게 평균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눈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5V다라는 것이지. 요건 제대로 지금 구해진 거예요, 직류값은. 그래서 그 수식은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 풀이 과정은 다음 주에 이렇게 푸는 거는 다음 주 3장에서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류 선택하면은 평균값 나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그래서 혹시 DC 커플링 이렇게 했었던 거고 딱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마찬가지로 AC로 커플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AC로 커플링 하면 오실로스코프는 직류 성분을 제거한 파형이 나와지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지지. 이렇게 나와진 파형인데 디지털 멀티미터는 몇 나왔어? 5V 나왔지. 5V. 그쵸? 5V라는 얘기인 것이야. 얘는 뭐가 5V라는 얘기냐면은 이렇게 된 파형의
시력 평균값이 5V다라는 것을 계산을 한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만든 요 유명한 세계 거의 인류인데 그런 회사에서 평가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근데 이게 뭐 지금 이거는 이제 시료값은 정확한 것이지. 시료값은 정확한 것이에요. 시료값은 정확한 것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시료값은. 그래서 시료값 정확한 거 AC 커플링 제대로 본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잘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잘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요게 잘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옵셋 줘서 한 거, 옵셋 줘서 한 거. 옵셋 줘가지고 교류 선택을 했을 때는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야. 교류 선택을 한 건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야. 직류를 선택했을 때는 평균값은 제대로 이거는 디지털 멀티미터가 계산을 한 거예요. 제대로 계산을 한 거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제대로 계산한 거야. 단 여기서 내가 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파형을 봤어. 관측을, 계측을. 이 AC라는 거를 내가 근데 생각을 못했어. 이렇게만 놓고 이 파형을 보고서 이것의 평균값은 몇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0V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디지털 멀티미터가 5V래. 그러면 얘를 오실로스코프의 이 입력 결합을 뭐로 했는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DC로 놓고서 얘를 갖다가 비교를 해야 된다. 얘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C를 딱 놓고 보면은 이렇게 파형이 나와지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파형 나와진 것 같고 A 평균값은 5V다라는 거 여기 4.9999V가 그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전 페이지를 올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요거만 보면 0V인 건데 그 전 페이지 여기 H로 버튼을 누른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하지 말고 DC로 놓고 원래 제대로 파형해서 이거의 평균값 5V 직류로 놓고 DC 직류로 놓고서 본 거 5V다 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수도 있겠으나 저기 3주차에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주차 때 그때는 이제 수식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진도는 또 나가야 되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이제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음 3강에서는 퀴즈를 갖다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퀴즈란을 내가 만들 겁니다. 퀴즈란. 대신에 여러분들이 퀴즈의 그 답을 갖다가 거기다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퀴즈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퀴즈에 업로드한 것과 내가 답안을 올린 거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비교를 해보세요. 퀴즈는 6문제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6문제 만들어 놨고 6문제에서 이제 소항목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딱 하나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한번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업하기 전까지 제출을 하세요. 이게 지금 2주차니까 3주차 수업 전까지 퀴즈라는 그 공지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고.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퀴즈에 해당되는 답을 적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작성하는 방법도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하지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